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너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이상한 음식들을 먹는 거야? 미국의 어느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보고 놀리며 비웃는데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집안 곳곳에는 고즈넉한 한국의 숨결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았던 다름이라는 감정.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마을, 미네소타주 레이크빌의 고요한 풍경 속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눈부신 자연과 함께 평화로움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소수민족으로서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기에 우리 집안은 언제나 한식의 정취와 전통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에 진하게 배어있는 김치의 풍미, 한글로 가득한 낡은 서적들, 명절마다 화려하게 입는 한복이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었고 동시에 저를 둘러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늘 제게 유진아, 네가 가진 이 특별함은 자랑스러운 거야. 너는 단순한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멋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는 그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레이크빌 초등학교에서 저는 주변 친구들과 뚜렷이 다른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백인으로 이루어진 학교에서 제게서 풍겨나오는 이국적인 냄새와 낯선 언어, 그리고 색다른 음식향은 이상함으로 비춰졌습니다. 5학년 가을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특별한 간식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그 간식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달고나 캔디였습니다. 뜨거운 설탕이 녹아 만들어낸 그 달콤한 간식은 제 마음속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고 있었죠. 아침 종이 울리자마자 쉬는 시간, 저는 반 친구들 앞에 당당히 서서 캔디 상자를 꺼내며 이건 한국에서 온 달고나 캔디야. 진짜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는 달리 몇몇 친구들의 표정은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캔디를 보자마자 코를 찡그리고 뒤로 물러섰고 또 다른 친구는 혀를 내두르며 이게 뭐야? 찐득찐득하고 이상해. 라는 비아냥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웃음 섞인 비웃음으로 너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이상한 거 먹어. 라고 말하며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제 다름을 의식하며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침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비빔밥 그리고 각종 한식 도시락을 꺼내놓기 전에 친구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시락을 열 때마다 저기 또 이상한 냄새나 는 속삭임이 들렸고 몇몇 친구들은 심지어 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꺼려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복도 구석진 자리로 피신하며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던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조차 회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던 찰나에 옆자리의 친구 체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유진, 네 가방에서 김치 냄새가 나. 그 말과 함께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제 가방 쪽으로 몰렸고 몇몇 친구들은 코를 막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문이 막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 가는 아침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어떻게 하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믿고 계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민호는 항상 저에게 유진아, 너는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란다. 한국의 멋진 전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들이 학교에서의 매일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 앞에서는 오히려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서 또다시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지친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제 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문을 조용히 두드리며 들어온 아버지 민호의 다정한 얼굴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이렇게 슬퍼하다니.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겪은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친구들에게 당한 조롱과 비난을 고스란히 털어놓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가 직접 너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멋진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겠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학교에 가서 그동안 숨겨졌던 한국의 진실된 아름다움을 직접 전해보자.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잊지 못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한동안 조용했던 채로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혹시라도 다시는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눈물 자국이 마치 짙은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제 얼굴 위로 아버지가 다정한 미소를 띠고 다가오셨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네가 자랑스러워할 날이 될 거야. 우리 함께 가서 학교의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자. 그의 말에 어렴풋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학교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민호 아버지는 교장실로 직행하셨고 조용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교장 선생님께 제 상황과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엔 교장 선생님도 망설임이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실된 설득과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더니 결국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허락의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자 교실 문이 열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민호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셨습니다. 교실 안은 한순간의 정적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그의 외모와 분위기에 놀라움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의 결연함이 묻어나는 그의 눈빛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차분하고도 열정적인 목소리는 교실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1000년이 넘는 역사와 한글, 그리고 수많은 전통 예술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차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 오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정성스럽게 쌓은 한국 전통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갈하게 준비한 한상 가득 김밥, 불고기, 떡, 그리고 각종 한식 반찬들이 한데 어우러진 음식들은 그야말로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진미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우리 민족의 정성과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복의 화려한 자태에 눈을 떼지 못하다가도 이내 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한국의 고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옛 선조들이 겪어온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자부심을 한마디 한마디 진솔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가족의 정체성과 삶의 철학을 담아내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끝난 후 그는 준비해 온 전통놀이 도구들을 꺼내어 아이들에게 직접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같은 놀이들은 처음엔 서툴게 보였지만 민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점차 아이들은 놀이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 놀이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겼던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놀이의 의미와 가치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물론 그날 모든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한없이 감동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근데 왜 늘 맵고 특이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민호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각 나라에는 각자의 맛과 멋이 있듯이 한국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맵고 독특한 맛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일 뿐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 세계를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 답변은 의심 섞인 눈빛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며 점차 아이들의 마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민호 아버지의 1시간가량의 강의와 시연은 단순히 교실 한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안에서는 이전에 들려오던 냉담한 조롱 대신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다음엔 불고기 좀 가져와줘. 우리도 한복 입어보고 싶어.
라는 장난스러운 말들이 오가며 한때 외면당했던 제 정체성이 서서히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김치 냄새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제 가방과 도시락이 이제는 한국의 맛과 멋을 전하는 소중한 상징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가장 크게 놀렸던 친구 중 한 명인 채린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집에 김치 만드는 거 구경해도 돼? 내 아빠가 해준 불고기랑 김밥 얘기도 정말 멋졌어.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어쩌면 이제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부모님의 제안으로 집에 소규모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런 손님들에 당황하셨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친구들을 맞이하며 직접 김치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셨습니다. 배추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을 섞어가며 만드는 그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직접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체험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체리는 이거 정말 매워 보이는데 맛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 가득한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예상과 달리 새롭고 깊은 풍미로 다가왔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음식이라는 따뜻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모든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회 시간, 각자의 가정 문화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는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의 설날, 추석, 한복, 전통놀이, 그리고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담은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펼쳐졌습니다. 친구들은 집중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들의 반응에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유진아, 그런데 왜 너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이 심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은 서로를 돕고 가족과 친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 제 대답은 한동안 교실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이후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속삭이며 한국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지만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채린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진아, 너는 한국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 난 내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채린의 진심 어린 미소와 말 한마디는 제가 다시 한번 제 문화와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는 소규모 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 의상을 입고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제게는 그동안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려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갔고 친구들에게는 제 문화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정성껏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제 당일 친구들은 평소보다 한층 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고 유진아, 오늘은 내 덕분에 한국 문화가 참 멋지게 느껴져. 라는 따뜻한 말들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한때 겪었던 외로움이 잊혀지고 오히려 자부심과 행복감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를 즐기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한 친구는 이 옷이 정말 우아하다. 우리도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 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친구는 내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게 됐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특별하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운동장이 떠들썩해지던 가운데 채린이 다가와 장난스레 유진아, 다음엔 불고기 좀 더 준비해줘. 라고 외치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저를 따라와 내 집에 김치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될까? 라는 부탁을 하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주말에 작은 문화체험 행사를 집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도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셨고 주방 한켠에 마련된 작은 작업대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시연하셨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고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섞어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정성을 다해 버무리는 그 과정은 마치 전통 예술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고 체리는 손에 고춧가루가 묻으니까 조금 매울 것 같은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저는 웃으며 한번 맛보면 중독될 거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더 이상 김치를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이 아닌 우리 가족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은 너무 경쟁적이고 공부만 해서 놀 줄 모르는 나라 아닐까? 라는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체육 시간 한 친구가 다가와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전혀 놀지 않는 거야? 늘 공부하고 피곤해 보이잖아 라고 말하자 저는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이와 웃음을 잃지 않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있단다. 그 대답에 그 친구는 한참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서서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와 유진아, 네가 자랑스럽다. 내 문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감춰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자랑스러운 문화를 체험하는 날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놀이와 음식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화려한 장식과 함께 온갖 나라의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당당히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행사 당일 친구들은 한복의 우아한 자태에 감탄하며 와, 이 옷은 정말 멋지다. 한국 음식도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통놀이 부스에서는 제기차기와 딱지치기가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한켠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제 정체성이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 따뜻한 다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유진아, 내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됐어. 이제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하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한층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집에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가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제게 네가 가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그 특별함이 내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내면에 숨어있던 용기와 자신감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언제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요리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저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제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우정과 이해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단순히 이국적인 친구가 아니라 함께 웃고 놀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역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어느새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친구들의 시선과 조롱에 흔들리던 어린 시절의 저는 아버지 민호의 진심 어린 격려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 순간의 아픔 속에서 저는 점차 자신을 사랑하고 제 문화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전통 놀이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빛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이 저물어갈 무렵 한참 동안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모여 유진아, 이제 너 없이는 이 자리가 상상할 수 없어. 우리 모두 네가 보여준 그 한국의 멋진 문화에 매료됐어 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더 이상 다름이 아픔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전통, 그리고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제가 비록 어린 시절엔 외로움과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욱 빛나게 해준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특별함을 깨닫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로 이어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한때 외면당했던 그 날들을 뒤로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득 안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이해, 그리고 스스로의 용기가 만나 만들어낸 이 변화는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